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사건은 용산 한남동의 오피스텔 사건으로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타경 54103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으며 용도가 오피스텔 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 용도로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현재 지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 부분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은 평수로 분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 면적의 약 80%, 70%까지 전용 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 대비 약 40에서 50% 정도의 전용 면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상당히 낮은 전용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 전용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전용 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같은 면적으로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분양 금액이 아파트 대비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지권은 약 4.36평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전용 면적은 약 15.43평 정도의 전용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최초 감정가 5억 3,400만 원에 2021년 7월 달에 진행이 되었으며 이때 당시에 신건인데 입찰자 수가 무려 13명, 그리고 낙찰 금액 또한 7억 8,999만 9천 원에 낙찰이 되었으며 낙찰 가율로는 약 148% 정도의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감정은 2020년 정도에 해당 사건이 감정평가가 되었고 실제 진행한 것은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020년도에 감정한 금액보다는 좀 높은 낙찰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고 또한 2021년도에는 부동산 최고 호황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입찰자 수와 높은 낙찰 금액으로 낙찰된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진행이 되다가 2021년 7월 정정 공고가 이루어지면서 최초에는 유치권 신고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가 그 이후에 유치권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정 공고를 해서 유치권이 현재 보면은 금호 리덴시아로부터 5억 1,700만 원 정도 높은 거의 감정 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유치권 신고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해당 건물을 지었는 건설업자가 해당 금액을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당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못 받은 비용이 있을 경우는 유치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자들은 꼭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해당 유치권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낙찰받고 난 이후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추가 납부를 한다거나 이 유치권을 인수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손해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입찰 전에 해당 유치권이 어떤 부분으로 발생하였는지, 해당 건물의 공사 금액으로 발생했는지, 또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들을 꼭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 현황은 보존 등기일은 2004년 5월에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정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 현황들은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짓는 건물과 거의 동일합니다. 해당 사건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은 최선순위 일자가 2015년도에 설정된 건재당권인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매각물권 명세서상 내용을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호 리젠시아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현재 나와 있으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소송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을 받았지만 낙찰받고 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고 정본이 발송이 되고 해당 사건은 최종 기각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된 사건입니다. 이 해당 사건이 어떤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된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유치권 금액 때문에 기각 처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무자가 채권액보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예상이 되어서 해당 채무액을 다 변제를 해서 기각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 경매 사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지만은 최종 기각 처리가 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비슷한 평형으로 보자면은 2021년도 3월 달에 거래가 된 14층에 8억 6천만 원 정도에 거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런 실거래가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꼭 사전에 확인하시고, 비슷한 평형에 해당 층들이 얼마의 실거래가가 거래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적정한 입찰가를 책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10%, 많게는 한 20% 정도의 낮게 실제 살 수 있으면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기 때는 실제 감정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에도 낙찰이 되고 실거래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을 확인 가능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실거래 금액보다 상당히 또 낮은 금액에, 아니면 급매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보다 더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도로 주변에 바로 있는 사건이고, 2004년 준공된 건물로 외관과 관리 상태 등은 양호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매물로 나온 동은 한남대로를 바로 바라보고 있는 동이고, 좀 외관은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딱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건물은 일반적인 아파트로 보여지지 않으며, 여러 가지 창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단번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1, 2, 3층까지는 위층과 좀 틀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용 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입주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용도나 아니면 주거용 부동산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3층 위로는 일반 오피스텔 건물이지만 거의 아파트와 좀 유사한 형상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로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앞으로 대로가 현재 위치해 있고, 북측, 서쪽으로는 병원, 이런 여러 가지 지하철역과 대사관,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인근은 동호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있고, 강남, 강북 어느 곳이라도 20분 내에 진입 가능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 더힐과 유엔빌리지 상권의 초입에 위치해서 생활 편의성은 아주 뛰어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으로 여러 가지 공원들이 현재 모여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주거 환경은 상당히 쾌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봤을 때 교육,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모든 부동산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좀 전의 사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었는지 해당 사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당장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에는 부동산이 좋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이런 높은 금액에 해당 사건을 낙찰을 받았겠지만,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과연 해당 사건들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란 것은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다시 부동산은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과연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 낙찰 금액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부동산 상황과 1년 전의 부동산 상황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부동산 경매 사건에 참여를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